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질문들 중에 1번이랑 2번 질문에 대해서 이 방에서 하고 그 다음 질문은 다음 방으로 넘어가서 할 건데요. 먼저 1번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청년이 모인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는지 평소 궁금했던 점을 제가 자료집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던 것들을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지금 김주현님께서 먼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완전히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인정하는지,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뭐 직장 내에서 동료로 만나게 되실 텐데, 그때는 완전히 상대방을 신뢰하고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제 좀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약간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북한 동해 바다에서 북한 선원들이 표류되었는데 그 표류된 선원들이 다시 북한으로 북송된다거나 뭐 이런 일련의 약간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사실 한국에서 그런 법적인 법적인 한국인 지위를 보장받고는 있지만 사실 그건 약간 어찌 보면 어 그냥 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탈 주민들이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그 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학준님께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먼저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도 어차피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에 어쨌든 한때 있었던 분들로서 저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나라 사람, 그냥 이웃 주민 정도 저는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되게 옛날에 많이 뵀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가 공장 도시여서 그런 분들을 뵈면서 그랬었던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저는 그냥 그분들도 어눌하지만 한국말을 쓰실 수 있었고, 어쨌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었고, 같이 놀 수도 있었고, 그것만으로 저는 이제 같은 이웃 주민으로서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같은 이웃 주민, 친구, 그 정도로 저는 인식하고, 어, 그리고 대한민국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약간 주변에서 생각하기에 이제 북한 일탈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아무래도 어, 되게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다는 그런 것들,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고, 뭔가 자유를 찾아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직장 내 이제 동료로 만나게 된다면 신뢰할 수 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그분들이 들어오신다면은, 어, 저는 당연히 그분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단체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시선들, 그리고 다른 시각들, 그리고 오히려 저는 단체나 같이 직장의 발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학준님께서 기존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제 김주현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현재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서 주로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이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주된 이슈인데요.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 갈등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는지. 두 번째는 통일에 대한 장점으로는 그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분들은 특히 아까 전에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행을 되게 많이 장점으로 꼽잖아요.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 근데 북한 청년분들도 어떤 장점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통일을 준비하고 만들어 나갈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남북 청년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서로 이제 아무래도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좀 더 유연성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른 세대들과 함께 뭔가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주체로 전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 북한에 계시는 청년분들은 어떤 역할을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세 가지 질문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네,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세 질문이 조금 다른 테마인 것 같아서, 먼저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이 요즘 남한 청년들의 사이에서 이슈인데, 북한에서도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런 갈등들이 존재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약간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개인적인 생각을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또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모임 자체가 매우 힘들고, 사실 만약 이루어진다고 해도 엄청나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모임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특히 그 모임이 어떠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사실 더 통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 또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같이 모여서 어 그러한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다양하게 뭐 그 직장 내에서 다양한 사건사가 터지고 또 그 속에서 이렇게 폭로가 나오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돼서 우리 사회적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사실 그런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었던 그 통일에 대한 장점으로 남쪽 청년들은 여행을 그 이유로 뽑기도 하는데 북한 청년분들도 이 여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어, 저는 여행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뭐 북한 청년들이 생각하는 네네. 장점 같은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맞습니다. 약간 하나의 어떠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우리 지금 한국에서의 그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만들어갈 그런 가능성들은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 사실 우리 어떤 공간을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뭔가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라는 그 엄청난 공간과 그 공간이란 것은 곧 그런 어떠한 기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꼭 뭐 굳이 막 북한의 그런 우리가 통일하면 북한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지하 자원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 저는 사실 그런 것 사실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아요. 네. 음,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 남북 청년들이 통일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하셔서 어, 이번 질문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학준님을 이번 회의실로 이동시켜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3번 안녕하세요. 질문과 4번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날 청년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통일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먼저 김주현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통일은 한마디로 약간 북한 인민들의 해방 구원이라고 썼거든요. 그렇게 쓴 이유가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당연시 되고 있는 인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동의 자유라든지 무슨 뭐 거주의 자유, 뭐 직업의 자유. 사실 북한에서는 사실상 거의 다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 정도가 너무 이게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동의 자유라고 하면 사실 내가 태어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태어나면 부산에 가본다는 건 사실 일생에 있을까 말까 한 약간 역대급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엄청나게 제한적이에요. 사실 한국 분들은 사실 그런 사실에 약간 공감하기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사실 그런 걸 겪으면서 사실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주민들,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북한 정권 받고 있는 주민들을 사실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아니면 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통일은 한마디로 북한인민들을 해방하는 길이다. 약간 그렇게 적었어요. 이제 황영훈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북한 통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실 수 있으실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쓴 게 약간 부끄러워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내게 통일은 크나큰 용기의 발현입니다라고 적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는 극심한 경쟁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약간 우리 더불어 살아가자 이런 마인드보다는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런 생각이 더 우선시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통일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뤄내야 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통일을 함으로써 제가 져야 할 책임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가 져야 할 어, 책임이 너무 무섭다는 거죠. 지금 내 일자리도 구하기도 힘들고 정작 나도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이 혼란스러운 뭐 결국 안정이 되겠지만 그 과도기적인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혼란이나 사회적 문제 같은 것들이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제 상황이 안정돼 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제게 통일은 크나큰 용기의 발현 그리고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큰 발걸음 한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4번 주제로 넘어가게 됐는데, 지금 우리 삶을 살아가는 남북 청년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안정적이고 질적인 일자리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이 너무 취업 불안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남북한 청년 모두한테 약간 결혼이나 출산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사실 뭔가 언젠가부터 약간 사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가 뭐 요즘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사실 취업 일자리부터 저는 약간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약간 말 그대로 약간 미래에 약간 불확실성에 그냥 확 내던져지게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을 개인 스스로가 감당하기엔 사실 너무 큰 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것,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그런 어떠한 내가 소속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아까 일부에서 황영훈님께서도 불확실성으로 다가가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황영훈님께서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막 불확실성이나 일자리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에 되게 슬픈 이야기들, 마음 아픈 이야기를 보면서 딱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요.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딱 나왔어요. 아무래도 그 정치권에 열심히 힘써주고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정말 청년들을 위해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거기서 시민들이 막 저항하려는 그리고 좀 더 요구하려는 목소리를 보이는지도 의문이고 되게
어떤 일종의 패배주의 같은 거에 찌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그 정책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러면 결국에 내 마인드가 바뀌어서 약간 최면에 걸린 상태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유튜브 침착맨 씨 이말년 작가님이 막 말버릇처럼 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약간 자기 체면같이 들릴지라도 그리고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뭔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좋아 한마디 하면서 조금 더 즐겁게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힘든 현실들이 있고 이 현실들이 해결이 돼야 하는데 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년들이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긍정적으로 변화를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혹시 두 분이 각자의 발표를 들으면서 뭔가 궁금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들었던 생각 같은 게 있으면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전 이거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혹시 그 북한에 계신 친구분들도 막 통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네. 당연히 북한에서는 통일을 해야 한다고 거의 뭐 100명한테 물어보면 다 100명이 다 통일해야 한다고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음, 근데 사실 북한 그 학교 자체에서 사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근데 그 통일하는 게 사실 우리 한국에서 바라보는 약간 흡수 통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고, 지금 적화 통일이라 해야 되나? 지금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북한에서는 사실 한국 국민들은 사실 미국 치하에 살고 있고 약간 그렇게 배우거든요. 어릴 때부터. 음, 네. 뭔지 아시겠죠? 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는 사실 교육 가르칠 때 우리는 그런 남한 국민들을 우리는 해방해야 된다. 약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통일을 바라보는 서로 시각이 다른 거죠. 그냥 딱 말 듣고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북한에서 막 한국은 미제의 치하에서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막 약간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막 북한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국민들이 모든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굳이 쉬면 어쩌지? 갑자기 아, 이런 고민이 막 그 문득 들긴 했거든요. 최근에 슬픈 거는 사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북한 음, 이탈 주민들의 증언은 너무 이렇게 과장되어 있다. 약간 이런 기사가 음,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너무 좀 슬픈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기 탈북민들이 거의 3만 명 넘게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럼 증언이 다 일치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 3만 3천 명이 지금 한국에 와 살면서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3만 3천 명의 말을 믿지 않고 그럼 북한에서 내보내는 방송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참 웃긴 사실이에요. 사실. 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제가 그 3번 질문에서 통일을 한마디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근데 황영훈님께서는 통일이 어,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것이라고 하셨고 김지현님께서는 통일이 북한 인민들의 구원이나 해방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북한 내에서도 그러면 그런 아직까지 힘들다 이러한 인식들이 조금 있을까요? 지금 나 살기 바쁘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통일은 하긴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무리다라든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인식들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북한도 사실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자기 하루하루 사는데 사실 급급해서 사실 그런 이야기 사실 나누기조차 약간 좀 약간 그거 힘들어요. 사람들이. 네. 음,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찌 보면 개인의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김주현님께서는 질문 같은 거 없으신가요? 어, 저는 약간 질문보다는 가끔씩 약간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어, 그 한국 국민들은 사실 북한 매체 정보를 많이 접하고 그걸 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북한의 본 모습이 아니거든요, 사실. 사실 저희가 북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그 교육받는 과정이 모두 다 이렇게 한국 군이라 하지 않고 한국 계례 우리가 다 전쟁해서 우리가 다
몰아내야 될 그런 사람들을 다 교육하고 있어요, 사실. 음, 음.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거든요. 막 체육대회를 해도 앞에다가 그 미군 세워놓고 그리고 옆에다가 한국 국군을 세워놓고 거기다 수리탄 던지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사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한국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다 이렇게 좀 인지하고 북한 정권을 바라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방송에 나와서 뭐 웃고 악수하는 그 모습이 그 다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거든요. 진짜 북한을 진짜 모습을 바라보려면 북한 일반 인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지. 사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몇 마디 하는 것에 사실 그게 막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황영훈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실 저희가 1번 주제까지만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주제는 이야기를 못하고 넘어갔어요. 음. 그래서 이게 한 1분, 2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한두 마디 정도로 짧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김주현님께서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그냥 적은 거 이야기 말씀드리면 사실 남과 북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 청년이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선입견 내려놓기라고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선입견을 가지면 사실 우리가 소통하거나 그냥 교류할 때 어떠한 그런 소통의 범위를 엄청나게 축소시키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뭐 생산적인 것들을 이끌어낸다거나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우리가 분단된 지 그 지금 반세기가 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대하고 교류하면 좀 더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훈님께서도 이 답변 해주신 거 보면은 편견을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편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일반화 시키는 경향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특히 반일 정서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 역사적으로도 일본한테 당한 게 많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일본 국민들이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건데, 그 모든 일본 국민들을 똑같이 취급하면서 매도하는 것 같이, 그 북한 국민들도 분명히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왔을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북한에서 그 위에 정치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게 모든 북한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치권과 일본 국민들의 사상 사이에 그런 일반화를 우리가 먼저 뛰어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황영훈님 회의실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5번 주제와 6번 주제를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인데 5번 주제는 청년으로서 살아가면서 생긴 현재의 꿈이나 혹은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가질 수 있었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혹시 심지연 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꿈은 막연한 꿈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때 꿈을 정해서 오라는 숙제 때문에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나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제 환경을 말하자면은 엄마랑 동생들이랑 동생 해서 삼형제랑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겪었던 그런 가정 환경들 그런 사회적 환경들 배경들이 내가 커서는 이거를 변화시켜서 나와 같은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는데
이 꿈을 갖게 되면서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되었어요. 직업적으로.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고 막 어린 저한테 감당하기 큰 어려운 가정 환경들 때문에 어릴 때 많은 고민들에 묻혀서 살았는데 사회복지사를 목표하고 지금 대학교에 와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사회복지 공부하는 거랑 더해서 제가 청각장애에 관심이 많아서 수어프 영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 활동 그리고 또 청년 체험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로서 지역사회의 그런 작은 것들부터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면서 저의 꿈을 실현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너무 꿈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잘 하고 있는지도 또 모르겠고 앞으로도 꿈이 또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많은 목표들로 계속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김주현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이야기할게요. 네, 저 일단 당면 목표는 약간 취업이고 앞으로 향후 희망하는 바는 약간 이제 뭐 4년 뒤, 5년 뒤 그렇게 될까요? 그 뒤에 약간 행정대학원에서 그 학업을 약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저 북한 이탈 주민이고 이제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더 많아질 텐데, 그러니까 남북한 청년이나 아니면 남북한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많아질 텐데, 거기서 어찌 보면 저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제 말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실력뿐만 아니고 우리가 전문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좀 학업을 이어가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뭐 통일이 된다면 북한으로 가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육은 사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약간 힘든 것이지만 약간 길게 볼 때는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저의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태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에게 궁금했던 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아까 심지어 님이 사실 그 사회복지사를 꿈꾼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 혹시 엄청 민감하고 개인적인 질문이 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그러한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좀 궁금해요. 우선 이제 경제적으로 일단 가정 환경에 기초생활수급이랑 한부모 가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환경이나 그런 뭔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뭔가 의지할 수 있는 환경들이 없었어서 그런 환경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그런 사각지대 없이 모든 그런 정리를 하면은 그런 어릴 때 그런 너무 힘든 것들을 겪으면은 너무 미래에 대한 그런 압박 때문에 제대로 잘 살아가지 못한다. 뭔가 그런 계속 우울증에 제대로 왔다고는 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 계속 시달렸어서 이런 환경들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행정적인 것들이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심지현님께서는 꿈을 이루셔서 사회복지사가 되시고 김주현님께서도 뭐 행정과 관련 일을 하시다 보면은 두 분이서 만나서 나중에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미래에. 그래서 그런 기회가 미래에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혹시 김주현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사실 이게 자료집 보면서 다른 분들 답하신 거 보면서, 아, 역시 요즘 사회에서 가장 청년들에게 핫한 거는 공정 이슈구나. 약간 그걸 느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사실 제 답은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우리가 청년들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노력해서 사실 꿈을 이루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어떤 누군가가 그러한 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뭐 그런 뭐 부모님의 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가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 자리에 간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의 우지는 확 꺾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도 더욱더 커질 거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잃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답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북한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누군가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러니까 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겐 아직까지 잃지 않는 뭔가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될 수 있어라는 그런 희망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사실 그런 희망 자체가 없으니까 어떠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너는 아예 여기는 접근할 수도 없어. 약간 이렇게 하면 약간 미래가 없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북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 부연 설명 좀 더 드리자면 북한이 출신에 따라서 그 뭔가 사회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어려움을 북한에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이러한 것이 한국에는 그래도 그런 게 보이진 않지만 안 보이게는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정말 노력하면은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더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런 좀 더 한국도 많이 나아가야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심지어님께서 혹시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계속해서 생각이 들었던 거,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재정의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의 결정권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역 사회나 아니면 더 나가서 도시, 우리나라 미래, 아니면 통일, 그리고 통일 이후에 삶을 살아갈 주체들은 우리 청년들인데, 지금 정의된 청년들이 누가 청년을 정의했고 또 앞으로 살아갈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청년이라 할 것인지 그 환경에 맞는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책을 수여할 청년들이 직접 정의하고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권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청년들이 더 사회 참여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청년 연령을 대한 재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연령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야기할 때 만 19세에서 34세, 39세 정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조금 더 연령이 뒤에 연령이 낮춰져야 되지 않을까. 좀 더 20대 젊은 네. 세대들을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20대 후반에서 30대 31, 그 정도 20대 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계속 뭔가 시대 변화하면서 그거 환경에 막 미디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겪은 게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조금 더 세부적인 청년에 대한 그런 세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연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 정도로만 짧게 들어보고. 저는 사실 나이를 떠나서 그냥 그 청년들이 고민할 문제를 사실 실제로 느끼고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토론이나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 뭐 70대든 뭐 30대든 10대든 나가서 진짜로 청년들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고 저 사람이 진짜로 청년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낀다면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실 굳이 막 연령으로 나누지 않아도 똑같이 그 세대를 약간 대표하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을 그렇게 공감하고 있다면 저는 사실 나이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2부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2부 때 다들 활발하게 좋은 주제로 대화를 많이 나누셨기를 바랍니다. 네, 3부는 이제 같이 걷다입니다. 저희가 이제 1부 때 서로 대면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지는 기회를 마련했고 2부 때는 이제 1대1로 심층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더 친해지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어드는 기회를 마련했다면 마지막으로 같이 걷다는 이제 다음을 기약하고 조금 더 여운을 남기고 오늘 이 세미나를 기점으로 좋은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어서 같이 걷다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한 사람씩 짧게 소감을 발표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여 소감과 함께 대화해보니까 어땠는지, 뭐 어떤 게 변화했다거나 어떤 걸 새롭게 알게 됐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스스로를 어떻게 기억해줬으면 한다 하는 바람이나 뭐 모두에게 공유하고 싶거나 나누고 싶은 한마디로 소감을 전체적으로 말하면서 세미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김주현님부터 소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각 청년들이 사실 서로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사실 지금 서로 당면한 과제도 서로 많이 다를 텐데 사실 또 그런 과제가 엄청 간절하다 보면 사실 생각에 약간 지평을 넓히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업이 지금 가장 큰 지금 걱정이다 보니까 취업 이외에 약간 어떠한 것들을 약간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질문지를 받았을 때 사실 한 시간 정도 거의 뭐 질문에 답을 못하고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 사실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만의 생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저 스스로 약간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또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또 그 과정에서 사실 이야기하면서 또 저의 생각을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 자리가 있으면 네, 적극적으로 네, 참여할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심지연님 소감 말씀해 주세요. 세미나 참석하기 전까지 어떤 대화가 오갈까?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한가 그런 게 있었는데 대화 나누면서 생각보다 공감대도 많이 있고 서로 그럴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대화하면서 같이 그런 뭔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음 만남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에 한 번 더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장현님. 이게 처음 시작한다고 할 때 이게 사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를 하는데 두려움이 더 크더라고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또 어떻게 나눠야 될지, 내가 또 어떻게 떨고 있을지라는 그런 것들이 만감이 교차하면서 사실 두려움은 컸었는데, 사실 그래도 이야기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공감해주시고 이러니까 참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사실 2시간이라는 게 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가서 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학주님. 네, 저희 같은 이제 청년 단체들이 이런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게 새로운 기회이자 그리고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어, 섭외를 받고 도대체 저희가 뭘 하면 좋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청년 단체 이야기를 좀 할까?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진행이라든지 그리고 함께 얘기를 나누셨던 분들이 다들 너무 이야기도 잘하시고 그리고 얘기를 잘 끌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종종 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고 싶고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경님. 네, 저도 이제 봄 단체장님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고 기쁜 마음과 동시에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안고 참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너무 참여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어쨌든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비대면 사회로 이어지면서 좀 저도 모르게 고립되어 있다는 감정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렇게라도 대화를 나누면서 역시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에 조금 위안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주어지면 더 많은 청년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훈님 소감 듣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어디 가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거에 우선 되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딱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 뭔가 제가 제 스스로도 편견을 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편견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하고 나니까 우리 다 그냥 남북할 거 없이 똑같은 청년들이구나, 우리 다 결국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에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재밌었는데요. 재밌게 대화를 나누니까 진짜 마무리 시간이 되게 빨리 온 것 같아서 되게 아쉽고, 2시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행사를 기회로 기존의 시선을 환기하고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 나와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도 모든 청년들의 힘찬 목소리를 응원드리고요. 저는 여태까지 진행을 맡았던 사무국장 김보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지열 기획단님과 김대하의 기획단님의 소감도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행사를 기획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것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참여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주셔서 정말 수월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이 된 것 같고 제가
가졌던 기존의 생각들, 뭔가 조금 다를 거라는 이런 생각들도 조금씩은 그래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문화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이런 행사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다른 게 없구나라는 걸 느꼈고,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의 청년이라는 단어로 묶이면서 많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선을 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청년들이 앞으로도 뭐 남북한 할 거 없이 남한 청년들, 그리고 북한 청년들, 그리고 남북한 청년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이런 기획하는 것도 사실 처음이고 참여해본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됐고 되게 떨렸거든요. 저희 사무국장님이랑 기획단이 아까 리허설 할 때도 막 셋이서 엄청 막 떨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어, 그 사전에 많이 준비를 많이 해주셨던 이제 보현님이랑 지열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앞으로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눈 영상을 바탕으로 이제 영상 하나로 딱 제작을 할 예정인데 그 영상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소감들 쫙 들으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직접 만나볼 기회가 정말 없었구나 하는 생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좋았다. 그리고 보람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 보험 단체 신진성 대표님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행사 또 이렇게 기획해 주신 민주주의 연구소 네, 관계자분이 누가 또 사무국장님 또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저도 여기 10년 차인데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다름이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을 그냥 우리가 계속 만나다 보면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지 않을까, 그릇도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만남이 사실 조금만, 근데 청년들이다 보니까 저도 많이 현실적인 부분에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 계속 자주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오늘 참여했던 분들이랑 함께 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반갑고 또 이학준 대표님 앞으로도 이 만남을 계기로 또 좋은 인연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